또 힘찬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형적인 B형입니다. 저는 혈액형을 잘 안 믿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다가 혈액형을 물어보고 회사에 가서 또 혈액형을 물어보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좀 알아냈습니다. 방송인들이 B형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뭔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B형이 많고요. 은행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A형이었습니다. 은행권. 네. 되게 꼼꼼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A형 분들 막 신돈 떠셔보고 신돈 떠셔보고 신돈 떠셔보고 신돈 떠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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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출 해줄까? 해주지 말아야지. 해줄까? 해주지 말아야지. 해줄까? 해주지 말아야지. B형 옆에 있다가 해줘! 네 돈도 아닌데. A형 또 그래도 돈 떠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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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많단 말이야. 이래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네. 그런데 B형이 가장 센 것을 사람들은 자존심이래요. B형들 인정하십니까? B형들은 자존심이 좀 센 것 같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자존심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만사형통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전라도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네. 교수님 막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네 회사에 무슨 이제 1년 송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축하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그분 뭐 이렇게 그 회사의 임원분들한테 드리려고 꽤 여러 권을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제가 이제 사인을 할 때 그냥 펜으로 하는데 이분은 조금 이렇게 친한 분이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붓펜이라고 하는 아시죠? 붓펜. 붓펜이 그렇게 웃긴가요? 자, 나 여기서 터질 줄 몰랐네. 붓펜. 뭔가 전에 붓하고 연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붓펜. 듣고 보니 웃겨요. 웃겨. 미친놈이야, 저. 아이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붓펜을 따로 사가지고 갔어요. 그 어른들한테 딱 이렇게 해드리려고요. 그리고는 콘도를 딱 잡아놓고 그 이제 콘도에서 그걸 회사 그걸 하는데요. 제가 글씨를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펜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냥 혼자. 혼자. 독학.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다가 점선 따라. 네, 알죠. 점점점 이렇게. 점선. 주로 상고 나온 애들이 많이 했었어요. 인문계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주로 상고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차트 글씨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써드리니까 그분이 딱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글씨를 엄청 잘 쓰네요. 노래 빼고는 다 잘해요. 전공인데. 와. 저 성악 전공인데. 저는 그 97년도에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서요. 96년도부터 레슨을 받았죠. 그리고는 학교를 5년을 다녔고 졸업하고도 저희 교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 전까지 해서 10년을 받았습니다. 돈도 제 생각에는 웬만한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 정도를 1년에 계속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레슨 월요일 날 간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분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노래 빼고는 다 잘해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큰 기업들이 연말이나 그 연초에 회사에 큰 행사를 할 때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장기자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회장님은 기타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때 자기네 회사 행사에 노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노래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 제가요 강주에 그 심포니 지휘자한테요 제가 레슨을 받아버렸어요. 그 뭐 30분밖에 안 해준다는데 제가 뭐 좀 이렇게 이거 했더니 뭐 2시간 해줘버려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맞아. 노래 가르쳐줄 사람이 내가 성악 전공자인데 그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럼 마치 지금 레이나 선생님 제가 맨날 잘 알고 있는데 맞아. 레이나 선생님이 영어 전공자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한 영어 전공자인데 제가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레이나 선생님한테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어떤 딴 년한테 배운 거예요. 에? 딴 년한테. 그러면은 레이나 선생님 그걸 알게 됐을 때에 솔직히 레이나 선생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자존심 상하죠. 상하죠. 그리고 나를 무시하나? 내 실력을 무시하나? 날 못 믿나? 그렇죠. 날 못 믿나? 그리고 나한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 레슨할 시간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레이나 선생님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레이나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줄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은 저한테 세상에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정규 음악대학을 나오고 10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제가요 딱 2시간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치박치예요. 음치박치. 그래가지고요 노래를 안 하려고요. 2시간 받고. 2시간 받고요. 근데 교수님은 10년 받았는데 왜 노래를 못해요? 이 얘기를. 이게 말이여 방구요? 이게 말이여 방구요? 이거. 아니 이거를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칼을 쑥 쑤시듯이 그냥 쑥 쑤셨다가 한번 빼고 또 숨 쉬려고 하니까 쑥 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B형인데 자존심이 센데 또 A형의 피가 흘러요. BA. 제가 SM이에요. 스몰 마인드. 작은 영혼. 영혼이 크지는 않아요. 그냥 삐끼만 잘하고 영혼이 작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사장님 뭐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와 이건 나를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마치 레이나 선생님한테 레이나 선생님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영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 애들 가리키면서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죠. 송정은 아나운서는 제가 라디오 들어봤는데 발음이 엄청 틀리던데.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죠. 주먹 불고. 그럼 주먹 불고. 네. 선생님은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말 안 해. 얼마 되셨어요? 뭐 얼마 안 됐어. 몇 년이요? 17년. 17년인데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 B형이라고. 영이라. 근데 그 기분을 다 공감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초로 제가 계속 레슨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난 노래를 정말 잘하나?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도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전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왜냐? 남의 집 아이니까 1등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아닌데 내만 되면 되지. 네가 1등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심보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다 1등합니까? 세상에 1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1등 아니고 2등은 뭐 바보고 뭐 걔네는 삶의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삶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정말 바보가 모든 걸 세상을 무게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소중하나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네? 정말 왕자님, 공주님 다 되는 거죠, 진짜. 세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무게로만 따질 수 없고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잘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노래를 무려 16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에 그렇게 감동을 받지를 이 웃음 뭔가요? 아멘! 근데 저는 왜 노래를 계속했을까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계속했는지. 노래를 왜 계속했을까? 그리고 나는 계속 노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지난 이틀 전 레슨을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가고 레슨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동안 레슨을 가고 이제 레슨을 교수님 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레슨을 여기서 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전라도 사장님이 저보고 배운 적 없는 글씨나 배운 적 없는 강의는 잘하면서 왜 노래를 16년을 했는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노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도 그 사장님이 제 심장을 칼로 찌르고 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수님께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께 그 사장님을 만나기 전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레슨을 받고 제가 레슨 시간에 되게 혼이 났어요. 교수님이 계속 주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울었습니다. 이게 그 레슨 할 때는 안 울죠. 근데 레슨 끝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집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혼낸 게 염려가 되시니까 선생님이 또 마음이 그러신 분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창옥이. 창옥이. 운전하고 있어? 제가 예 교수님. 자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오늘 그 창옥이 얼굴 표정이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 난 좀 그래.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밖에서 얻어 터졌는데 그때는 안 울었어요. 깡다구가 있어서. 근데 집에 왔는데 누나나 형이 아니면 엄마가 너 누구한테 쳐맞았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때 이제 종철이 형! 배 나온 종철이 형!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지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창옥이 내가 그 창옥이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노래가 안 돼서 속상해하는 마음을. 창옥이가 뭐 내일 모레 콩쿠르를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페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일하면서 바쁜 중에 와서 하는 거 내가 알지. 그게 창옥이 노래의 힘이야.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노래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광주에 내려갔는데 그 사장님이 또 지금 운 게 딱지가 안 졌는데 염장을 왜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살다가 보면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아픈 것인데 어느 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칼로 푹 하고 찌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아픈 건 그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나를 위로해줘야지. 나 잘한다고 해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칼로 푹 찌르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엔 그게 약간 속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 뭐가 속상하냐면 내가 왜 노래를 더 이상 못 나가는 거랄 그 이유를 찾았는데 전 그 이유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음악의 기본은요. 산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저 안에 있는 감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남들이 피아노 할 때 납땜을 한 거예요. 납땜. 납땜. 제가 공고를 나왔고 저희 집이 전혀 그렇게 음악하고 상관돼 있는 저희 집은 주로 그림하고 연관이 됐었죠. 그림하고 연관이 됐었고 이 음악하고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피아노 소리 듣고 자란 애하고 어렸을 적에 고함 소리 듣고 자란 애하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정에 대한 것은요. 한두 번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속 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야지 자기 세포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어렸을 적에 안 하고 못 한 거예요. 근데 음악대학에 들어온 게 기적이었죠. 자, 그러면 음악대학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나가려면 제가 그때부터 뭘 했었어야 됐어요? 피아노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를 안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 돈이 없으니까 레슨 받을 게 돈이 없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다. 세 번째, 피아노는 한 번 마음 먹은다고 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고 게을렀던 거죠. 근데 그걸 갖고 계속 1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근본을 넘어가야 할 수 있는 이 산을 넘지 않고 저는 계속 그냥 저를 어떻게 보면 위로한 거죠. 레슨 받으면서. 난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 난 그래도 뭘 이렇게 하고 있어. 남들은 그냥 강의만 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는 강의를 안 하고 그 시간에 레슨을 받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노래는 그렇게 되면 감정으로서나 머리로서, 멘탈로서는 갈 수 있는 한계에서 딱 부딪히고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거를 넘어가려면 전 뭘 해야 돼요? 피아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제 이 나이에 너 이제 그 동네 보습학원 가서 어? 바이엘 거기 유리창 거기에 다람쥐하고 너구리하고 팔문음표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거기에서 너보다 나이 한 20살이나 한 10살 어린 선생님들한테 네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이거 피아노 칠 거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도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죠. 게을러서 못한 겁니다. 근데 다만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댈 뿐이었었죠. 아이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미안하지만 어머니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다 핑계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람은 아이가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있어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뭐만 하면 아이 때문에, 뭐만 하면 아이 때문에, 뭐만 하면 아이 때문에. 에? 그 남편이 뭔 죄예요? 뭐만 하면 난 저 그지 같은 놈 때문에, 내 저 그지 같은 종자 때문에, 내 그지 같은 저놈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딴 놈 만났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못했던 거는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는 왜 없었냐? 강력한 사랑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사랑이 없어서 게으름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정말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소망하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인간은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소망하는 거나 강력하게 사랑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게을러지고 두려움이 자기 앞에 닥친 거죠. 그래서 전 다시 물어봤어요. 할 거냐? 안 하겠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교수님이 아무리 널 도와주려고 해도 네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넌 교수님이 너를 도와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네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삶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네 자신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제 레슨을 그만둬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슨을 갔죠. 그리고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래서 이제 10년 동안 레슨 온 거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옥이 운전하고 있어? 내가 그 마음 알지. 교수님, 제가 이제 노래 말고요. 제가 노래하기에는 제 몸에 세포가 훈련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하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다시 재수련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노래보다는 댄스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스텝? 좋아요?
뒷모습은 완전 꽝입니다. 이걸 맨날 뒤에서 볼래니까 옆에서도 좀 그래. 다른 걸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또 다시 선생님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함인 건지 속상함인 건지 허전함인지 아쉬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10년, 20년 동안 붙잡고 있으시면서 놓지 않는 거 있으시면 정말 잡을 건지 놓을 건지 새해에는 결정하십시오. 아이는 졸립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놔야 되겠습니다. 아이도 졸립대요. 사장님은 노래를 못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뒷모습이 꽝이라고 하고 이런 이런 제차. 그럼 우리는 뭘 그렇게 10년 이상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간간하게 자기를 위로하는 걸까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수확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놓고 인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사람처럼 올 한 해도 나머지 인생도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에 달려서 힘들면 계절이 바뀌어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삶에 되게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그게 아무리 자기 주위를 지나다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전 늙어간다는 건 주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기운 자체가 회색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삶이 감격스럽지 않으니까요. 삶이 경이롭지 않고 삶이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당연히 어린 나이에 생기는 잃어가고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정말 더 멋있어지는 게 인간인데 어른이 될수록 뭔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아자씨 이렇게 아자씨 아지매 우리가 아지매라고 할 때랑 마담이라고 할 때랑 다르잖아요. 프랑스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담. 마담. 전에 저희 엄마한테 마담이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처먹었어요. 저 모지리 같은 놈이 애미한테 마담 네 애비가 가는 데가 마담이지. 저 모지리 같은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린 뭘 그렇게 잡고 있는 건지 잡을 거면 확실히 잡고 놔줄 거면 놔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거든 소개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